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이스타나 왕궁 오픈하우스여가지고 여기 지금 이스타나 왕궁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빠가 오셨을 때 그 1인용 돗자리를 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왜 생각을 못하고 안 갖고 왔는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도 잔디가 너무 정비가 잘 돼 있고 뭐 쯔쯔가무시병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앉아서, 뭐 어차피 저 혼자 왔고 뭐 옷을 뭐 지저분하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올리진 않았었는데 싱가포르에 사는 장점과 단점, 싱가포르에서 살면 누릴 수 있는 장점 3가지, 그 다음에 단점 3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운동을 하고 나서 노 메이크업으로 찍었기 때문에 막상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려고 하니까 되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편집은 다 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여기가 장소가 장소니만큼 같은 내용을 한번 다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온 지가 딱 3년, 오늘이 6월 5일이니까 딱 3년하고 2개월 됐네요. 딱 38개월이 됐는데 또 오늘이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제자로 이직을 하기로 이제 확정이 된 상태여가지고 어제 잡 오퍼를 받고 수락을 했고요. 이제 지금 그 새로운 회사에서 저의 그 EP를 수속을 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또 일을 하게 돼서 저의 싱가포르 생활에서는 사실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직이 아닌 것이, 제가 다른 회사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어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혹은 싱가포르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되나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고, 직업을 이제 사과 대 사과로 비교를 하기도 했지만, 물론 한국에 살 것인가 혹은 싱가포르에 계속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가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늦잠을 자고 집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새벽잠을 떨치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스타나 왕궁에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싱가포르의 장점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세제 혜택이에요. 조금 좁혀서 말하면은 이제 인컴 텍스가 낮다는 건데요. 한국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1억이다 라고 하면은 4대 보험 떼고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실수령액이 많이 되지 않죠. 근데 제가 작년 2018년에 이제 얼마나 벌었는지,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항상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 벌었는지가 먼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세금 내는 시즌이 다가왔어요. 싱가포르에는 IRAS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일까요? 거기 이제 포탈이 있는데 들어가면 내가 2018년도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는 아마 회사 그것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밝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얼버무려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한 10만 불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거의 억대 연봉자인 거죠. 근데 물론 저는 커미션이 많은 직업이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작년에 10만 불 정도를 벌었는데 세금을 한 6,000달러 정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얼추 퍼센티지로 계산했을 때 6%인데, 사실 같은 비용을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10만 유로를 번다든지 한국에서 1억을 벌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은근 세제가 이게 높아요. 여기에다가 뭐 세금 떼고 뭐 이래버리면 사실은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유럽은 뭐 35% 훌쩍 넘어가는 게 다반사고 또 종교세도 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6%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번 거 생각하면 사실 6%가 아깝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은 세금을 이제 이렇게 뭐 떼가는 식인데, 여기는 이제 일단은 그 연봉대로 받고 그 페이스 밸류 그대로 받고 나중에 세금을 따로 내야 되는 식이라서 아무래도 체감상 조금 내가 이만큼 세금을 내야 돼? 이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일을 뭐 안 하고 싶다. 왜냐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라고 했는데, 확실히 싱가포르이 세금이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오는 거죠. 특히 외국분들, 이렇게 노랑머리 앙모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오디오가 물려가지고 다시 잠깐 끊었다가 찍는데, 그래서 확실히 본국에서는 여기 참고로 애기들이 많아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아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건 양해해주세요. 싱가포르이 확실히 해제 혜택이 싸구나라는 거를 다시 체감을 했어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법인세가 되게 낮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많이 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장점은 아무래도 같은 돈을 벌어도 내가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집값도 비싸고 그에 따라서 나가는 돈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손에 쥐는 돈이 적고 적게 쓰는 것보다 차라리 많이 쥐고 많이 쓰겠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국가 인프라 때문이에요. 인프라에는 뭐 치안, 위생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1인 가구고 또 저는 여자고 혼자 살기 때문에 사실 치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새벽 2, 3시에 나가도 큰 사건, 사고가 없을 정도로 되게 안전하고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뭐 약쟁이들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성폭행 뭐 이런 성 관련된 폭행 그런 범죄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되게 안전하고 어쨌거나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법 집행이 세고 뭐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혼자 살기에는 되게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만 해도 뭐 요즘 1인 여자 혼자 살면 되게 위험해서 뭐 도어락도 충분하지 않고 뭐 부수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방범창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싱가포르는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소매치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것도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당 어디를 가든지 이 레스토랑이 위생 등급 뭐 A, B, C 중에서 뭘 받았는지 알 수 있어서 그거를 또 항상 문 앞에 붙여놔요. 되게 호텔 레스토랑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인지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걸을 수 있는 좀 믿고 걸을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것들을 나라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싱가포르이 한국인 프렌들리한 친한국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싱가포르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일단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친해지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여기 분들은 한국 드라마나 뭐 문화, 특히 여자분들은 뷰티, 코스메틱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일단은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이면은 친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많고 음식만 해도 한국 문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 음식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식료품점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한국 식료품들을 그냥 일반 마트에서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 문화적으로 한국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생활하기엔 너무 편하죠. 단편적인 예로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막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뭐 개봉한 지 일주일 안 됐잖아요. 물론 조금 시차가 있긴 하지만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6월 27일자로 개봉을 하거든요. 주요 이제 극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서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싱가포르이 한국 영화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거나 한다면은 제가 극장 가서 볼 수 없고 뭐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한국 가서 봐야 되거나 이런데 그래서 뭐 그런 편의성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생활하기 되게 편하고 뭐 저한테 오히려 더 막 물어봐요. 막 이거 드라마 봤어? 저도 안 본 건데 저도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드라마를 다 보진 않잖아요. 근데 동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니까 저보다 먼저 보고 막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해서 그런 면들이 편한 것 같습니다. 뭐 제 말레이 무슬림 동료인데 제 옆에 앉았던 동료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맨날 런닝맨을 봐요. 런닝맨 보고 막 키득키득거리고 저한테 막 얘기하고 이래서 저는 싱가포르 전반적으로 한국인을 좋게 생각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싱가포르의 단점에 대해서 3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비싼 집값이에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로케이션의 서비스 아파트먼트에 이제 마스터 룸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제 렌트비가 1,500달러예요. 오늘 환율 기준으로 1,500달러를 계산을 하면은 한국 돈으로 127만 5천 원입니다. 거의 130만 원 돈 하는 건데 단독으로 못 살고 마스터룸에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사실 그 돈이면 광화문 근처에 경희궁 자이 이런 데 혼자 살 수 있거든요. 집값이 되게 비싸고 정말 뭐 끄트머리로 나거나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렇게 있으면 위치 오기 애매한 데들이 있어요. 아니면 완전 뭐 풍골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방 하나 뭐 700불, 800불 해서 렌트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같이 CBD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근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프리미엄 로케이션에 살아도 100만 원 솔직히 안팎이면은 물론 보증금을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데 살 수 있는데 여기는 훨씬 비싼데 방 하나를 렌트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방 하나를 여기서 렌트해야 되면은 한 진짜 240만 원에서 250만 원 돈 정도 줘야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갖춘 그런 유닛에서 혼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집값이 비싸죠. 비싸서 그런 게 이제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벌었는데 렌트비로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사실 고정 지출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에요. 레스토랑이 뭐 많이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레스토랑, 호텔,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 돈만 있으면 나가서 언제든지 사 먹고 뭐 그랩푸드로 배달시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한 달에 식비만 한 3,000달러, 2,000달러까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물론 먹는 단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근데 제가 식생활에 제약이 많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서 자체 생산이 안 되잖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채소, 야채, 그 다음에 뭐 가공품도 그렇고 뭐 생선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이게 다 수입이기 때문에 신선도에 저는 어쨌거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싸지 않아요. 그래서 요리를 제가 아예 그냥 아싸리 다 한 달 내내 요리를 한다고 해도 식료품비가 꽤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리를 해서 삼시세끼 잘 차려 먹고 싶은 사람인데 식재료가 너무 별로고 그리고 또 쓸짤데기 없이 비싸니 그냥 차라리 편하게 그냥 요리를 하느니 사서 먹겠다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이제 편의를 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뭐 독일이나 한국이나 이런 제대로 모든 게 공급이 다 가능한 국가에서 살았다면 저는 삼시세끼 요리해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좋은 재료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한 끼에 뭐 10,000원, 20,000원으로도 사실 혼자 1인 가구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싸게 먹히고 사실 저는 또 요리를 하는 거를 즐기기 때문에 근데 싱가포르는 그 자체가 인프라가 그렇게 부족한 거 근데 뭐 다 있긴 있어요. 부처도 있고 슈퍼마켓도 많고 많은데 어쨌거나 뭐 해외에서 다 에어플로운 해서 오는 거고 해서 신선도라든지 그냥 종류 가짓수도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어서 전 되게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싱가포르의 단점 세 번째는 다양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없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든지 생각하시는 게 다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꽃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연장, 뭐 내셔널 스테디엄, 뭐 영화관, 뭐 다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냥 그거 하나가 끝이에요. 예를 들면은 꽃시장을 예로 들었을 때 제가 그 파이스트 오키드를 갔었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꽃시장이. 한국은 뭐 양재 갔다가 뭐 종로도 갈 수 있고 저쪽 한 군데 까먹었네. 경기도권에 또 거기도 갈 수 있고 옵션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차선책이 항상 있는데 싱가포르는 무언가 카테고리를 하나 떠올리면 그냥 그거 하나가 다예요. 내가 뭐 다양하게 뭘 하고 싶어도 뭐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국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단점이긴 한데 가끔은 뭐 차 이렇게 끌고 가서 한국은 뭐 교외로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도시로 가서도 이제 뭐 맛집을 갈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냥 요 하나가 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 많이 없고 그냥 주어진 선택지가 유일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역시 가족 단위가 많아가지고 애기들도 많이 울고 하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싱가포르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일단 싱가포르에 와서 일하고 살 거라는 거 생각을 못했어요. 아예 그 자체를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2년이 이어져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 인연이 얼마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저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인파가 좀 많아져가지고 오디오가 물릴 것 같아서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저의 싱가포르 라이프 2막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회사가 바뀌면 저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뀔 거고 행동 반경도 바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제가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좀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활동을 하러 여기 자리를 뜨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싱가포르 관련된 영상을 최대한 좀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브이로그 막 해외 떠다니는 여행 브이로그 막 올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싱가포르의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이 적지 않았나 해가지고 되게 죄송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좀 제 생각을 얘기하는 영상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